그 가장 어이없는 뉴스는 이재명 대표 선친묘에 묻혀 있었던 돌멩이 사건입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저주하기 위한 흑주술, 주술은 주술인데 거무륵자를 써서 흑주술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이 부모 묘소 훼손 사건, 알고 보니 그쪽 문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돕는다라는 취지로 이제 기를 보충하라는 뜻에서 행한 인사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그 부모님 묘소는 경북 봉화에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 그런데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이 풍수지리 전문가가 경북 봉화에 있는 여기를 갔다는 겁니다. 이분이 85세 되신 노인이시더라고요. 원래는 그 고려청자를 연구하고 있는, 전라남도 강진이 그쪽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고려청자 그쪽이 많이 있으신데 그 고려청자를 연구하는 무형문화재 겸 풍수지리 전문가이신 이제 이분입니다. 85세.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문중의 모 인사의 요청에 의해서 경북 봉화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좀 기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돌멩이를 3개를 묻었다는 거죠. 어른 손바닥만한 돌멩이. 맨 왼쪽에다는 날생자, 가운데에다가는 밝을 명자, 3번째 돌멩이에다는 기운 기자. 다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죽을 사자가 아니라 날생자,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어두울 암자가 아니라 밝을 명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좀 흐릿한 것이 이제 기운 기자 이렇게 되는데요.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저 3번째 흐릿한 글자를 계속 이제 분석을 했더니 저게 이제 확실히 기운 기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은 이제 국립과학연구소의 발표도 쉽게 인정을 안 하고 뭐 그러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 돌멩이를 묻었다는 그 전라남도 강진의 풍수지리 전문가 85세 노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 종친들의 요청으로 경북 봉화군에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를 찾아가 기 보충 작업을 했다. 이런 소동이 빚어져 억울하고 안타깝다.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자기는 전라도 강진에 사는 풍수지리가로서 좋은 의미에서 가서 일을 하고 왔는데 이게 마치 뭐 주술처럼 돼 있어서 억울하다. 이제 그런 뜻인가요? 그분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생명기라는 단어 덕에 좋은 일을 경험한 종친들이 이 대표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게 부탁을 했고 나도 좋은 뜻에서 하는 일에 흔쾌히 동참을 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쯤, 그러니까 3월 12일 날, 한 달도 안 됐죠.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일종의 흑주술로서 무덤의 혀를 막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 참 이런 말 또 어디서 다 골라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흑주술, 폐가망신, 저주, 흉매 라는 말을 이재명이 한 겁니다.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또 SNS에 깊은 유감을 버린다. 악의가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당국에 선처를 요청한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절망과 탄식 속에 몰아넣을 뻔했던 일인데 아니면 말고 유감을 표한다고요? 좋은 뜻으로 했으니 선처를 구한다고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첫 번째,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선거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어쩌다가 저런 정말 누구를 조상을 해코지하고 정말 패가망신 절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흉매를 집어넣는 일이 이런 대명청지 21세기 있단 말이냐 이렇게 국민을 통탄 속에 빠뜨렸던 저 사건이 한 달 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그 한 달 동안 이 일을 했다는 경주 이씨 그 문중 그분 왜 조용히 있었습니까? 왜 조용히 있었죠? 이 일이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재명 대표 측이 조용히 있으라고 입막음을 했습니까? 전라도 강진에 산다는 그 풍수지리하시는 85된 그분께도 묻습니다. 왜 한 달 동안 조용히 있었죠? 왜 한 달 동안 조용히 있었죠? 이 일이 불거지자마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렸는데 그 두 사람 문중에서 했다는 그 사람 전라도의 풍수지리가 그 사람 두 사람은 왜 한 달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국민께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 몰랐습니까? 엄정하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말 몰랐습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했고 대한민국 제1당 169석의 당 대표인 이재명의 어머니 아버지 묘입니다. 부친 묘입니다. 그것도 먼 할아버지 묘가 아니라 그 묘를 파헤치고 저런 돌멩이를 묻었는데 그 아들 모르게 했다? 제 상식에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삽을 파고 거기 묻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인 상주인 이재명에게는 알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흑주술이다, 흉매다, 저주다, 패가망신, 절멸 이런 단어를 썼던 때 그 이재명의 SNS를 보면은 나 이재명에게 이런 해코지를 할 사람이 누굴까? 당연히 그것은 어떤 정적을 가상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라이벌, 나의 철천지 원수, 내가 죽기를 바라는 그 누구. 정치인 이재명에게 가장 강력한 정적은 누굽니까? 그 SNS를 썼을 때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 속에 떠올렸던 그 가상의 적, 정치적인 적이지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릎 꿇고 머리를 90도 숙여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단 말이야 하고 혀를 쯧쯧차고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들게 만들었던 그때의 그 SNS 글인데 당 대표로서 대한민국 공당의 당 대표로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
아니면 말고식. 나는 흉매인 줄 알았는데 흑 저술인 흑 주술인 줄 알았는데 뭐 알고 보니까 아니라네. 나 좋으라고 했다네. 아이고 뭐 유감입니다. 넘어갑시다. 지금 이러자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만약에 저 마지막 돌멩이의 글자가 한자가 기운 기자가 아니고 처음에 제기했던 의혹 중에 죽일 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죽일 살자였다면,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그걸 묻은 사람이, 이건 완전히 가정입니다. 완전 가정입니다. 그걸 묻은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밝혀졌다면 지금 이 나라는 두 동강 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쪽으로 기울 뻔한 그런 어마어마한 살얼음판을 딛고 지금 건너와가지고 다행히 생명기였고 뭐 문중싸움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국민의힘 쪽에서 반응이 나왔는데요. 박수영 의원,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제가 국민의힘에 실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건 코미디가 아닙니다. 네. 박수영 의원님, 이건 코미디가 아닌 겁니다. 나라를 엄청난, 국민들을 엄청난 자괴감 속으로 빠뜨릴 뻔한, 나라를 두 동강 내고 국민의힘을 완전히 주술당으로 만들 뻔한 그런 일을 가까스로 지나오는 그런 일인 겁니다. 성남시장을 했던 은수미,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은수미 전 성남시장 또 이제 뉴스를 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임으로 성남시장이 됐던 사람입니다. 은수미. 전라북도 정읍 출신입니다. 노동운동계였던 사람이고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했고 집안은 꽤 부유한 편이었다고 그래요. 산호맹 출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은수미 저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채용비리, 수사정보 유출,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여러분, 제가 기억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남의 국제 마피아파라는 조폭 조직,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거기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코마트레이드. 이 코마트레이드에서 은수미 시장한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전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차량 제공하는 것도 돈이고 운전수 봉급을 대신 내주는 것도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돼서 항소심까지 당선직 무효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에 갔는데 어머나 깜짝이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게 진짜 이게 이제 코미디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한 검찰의 항소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다고 하면은 항소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항소 사유가 충분하지 못하다. 양형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만 항소 사유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거는 항소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기환송.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은수미가 가까스로 정치 생명을 유지를 하지요. 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있는데 소극적 거짓말을 했으므로 무죄 파기환송. 은수미에 대해서는 검찰의 그 항소 이유서가 양형 이유만 가지고 이게 뭐 항소를 했으니까 이건 부적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놀랐다고요. 국민들도 놀랐고 저희 같은 언론인들도 정말 회의를 할 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혀를 끌끌 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은수미인데요. 그 뒤로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정보를 미리 빼내고 그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다음에 또 뭐 돈을 받고 뭐 고급 와인을 받고 이랬다고 그래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징역 5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다.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